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척추 디스크와 염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염증에 대한 시리즈가 나갈 텐데요. 허리나 목 아픈 거, 그 다음 방사통, 연관통 이런 거 하고 염증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염증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염증은 좀 내버려둬도 되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염증 빼기 좋은 날입니다. 척추 디스크에 웬 염증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척추 디스크하고 염증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 디스크 내부가 이렇게 찢어지면요, 이분처럼 이렇게, 이분은 마치 꼭 삼지창처럼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목 디스크 내부가 찢어지거나,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내부가 일부러 제가 이렇게 삼지창, 이지창처럼 찢어진 분들 MRI만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찢어진 분들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 공부하신 것처럼 디스크 내부 손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디스크성 통증 혹은 연관통이 일어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 두 개, 디스크가 내부가 찢어졌을 때 연관통이 일어나는 그 사이의 관련을 짓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내부 손상이 됐을 때 디스크성 통증과 연관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목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탈출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탈출된 부분. 이 탈출된 부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머리로도 아픈 게 연관통도 가지만 어깨 축지로도 오고 팔로 이렇게 방사통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 상당히 크게 탈출이 됐죠. 4, 5번 디스크가 탈출이 되고, 이렇게 탈출이 되면 그 방사통이 이렇게 내려간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 방사통, 좌골신경통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역시 염증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이란 뭐냐? 염증이란 생명체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과정이다. 그런데 그 자극이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침범하는 병원체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세포 손상에서 나오는 신호 때문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되거나 허리 디스크 내부가 찢어졌을 때 생기는 염증이 바로 내부 세포 손상, 특히 수액 속에 있는 수액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염증이고요. 그 염증 반응의 결과로서 결국은 손상의 원인이 제거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생긴 우리 몸에서 또 죽은 세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포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이 손상된 부분을 염증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생하는 의미가 바로 염증이라, 염증이야말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손상이 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가 힐링이 되고 리페어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스크 때문에 생긴 염증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 내부가 손상이 되는 거죠. 내부가 손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수액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이 섬유륜을 이렇게 삼지창, 이지창처럼 찢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찢게 되면 수액 속에 있는 수액 세포, 연골 세포 일종입니다. 그 세포들이 죽으면서 나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비해서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요, 수액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수액 때문에 찢어진 이 주변에 섬유륜에도 물론 똑같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 수액이 묻은 배측신경절,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배측신경절에 수액이 묻으면서 염증이 확 생기게 됩니다. 척추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염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섬유륜 내부에 생기는 염증과 찢어진 섬유륜 내부에, 또 하나는 배측신경절에서 생기는 염증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두 개의 염증이 좀, 하나는 두루뭉실하게 생겼고 하나는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 백년목에 배측신경절은 진화의 축복이다 하는 이런 글을 쓰고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1999년도에 이분은
이스라엘의 대학 교수입니다. 배척신경절은 아주 희한한 짐승이다. 이렇게 논문의 이 논문 첫 마디에 그렇게 쓴 걸 보고 제가 참 놀라면서도 감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신경절은 신경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말단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로부터의 통증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오묘한 그런 신경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대단히 가슴이 아픈 것은 제가 배척신경절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댓글에 배척신경절이라고 하시는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발음이 나빠서 이 배척신경절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배척신경절이라고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배척신경절이 아니고요. 배척신경절입니다. 비슷하게 들리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염증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후방 섬유륜에 생기는 염증은요. 섬유륜이 찢어진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섬유륜이 다시 붙는데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염증이 있어야 섬유륜이 다시 붙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배척신경절에 생긴 염증은 디스크가 엄청 크게 찢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진화의 축복이라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디스크를 다시 아물게 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척신경절에 생긴 염증이 계속 있다 보면 배척신경절 세포 내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점점 더 통증에 예민해지는 그런 신경인성 통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허리가 아파지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똑같은 염증이라도 이렇게 섬유륜 안에 생기는 염증은 둥무스름하게 이렇게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배척신경절에 생기는 염증은 아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염증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섬유륜 내부의 염증은 디스크를 붓게 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좀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방 섬유륜의 염증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있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좋겠죠. 그런 사람이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구부리게 되면 이 통증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있는 부분에 후방섬유륜이 더 벌어지니까 기계적으로 염증이 있는 부분에 있는 신경 말단, 신경 끝에서 기계적인 자극을 받으면 더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세수하려고 허리 숙일 때 아픈 그 통증은 내 허리 디스크 속에 있는 후방섬유륜이 찢어져서 염증이 있는데 세수를 하려고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다시 벌리고 잡아 당기는구나 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동작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역시 뻐근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있는 부분에 신경말단이 눌리니까 뻐근한 거죠. 그 눌리는 그 뻐근함은 더 아프더라도 가만히 두면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프긴 하지만 염증이 있고 상처가 서로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힐링이 되어 나가고 리페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은 아주 좋은 통증이죠. 거기에 비해서요. 허리를 뒤로 젖혔는데 배척신경절에 이렇게 염증이 있어요. 있는데 디스크 탈출이 큰 사람들은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탈출된 디스크가 더 뒤로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면서 기계적으로 배척신경절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배척신경절 속에 이미 염증으로 막 성인한 배척신경절 세포들을 기계적으로 눌러서 더 염증을 강하게 만들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방사통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방사통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바로 염증이 있는 배척신경절을 탈출된 디스크가 밀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바로 이 배척신경절에 생긴 염증을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하여 디스크 염증 빼기 좋은 날, 이것은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랑 다 해당이 됩니다. 척추비생을 할 때 팔이나 다리로 방사통이 뻗쳐 내려갈 때 이때는 적극적으로 염증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척추비생을 잘해가지고 디스크가 암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사통 때문에 목이나 허리가 비틀어져서 안 움직일 때, 이럴 때도 역시 염증을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목과 허리가 바로 되면서 디스크가 점점 더 아물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때, 이럴 때도 역시 염증을 좀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주는 게 좋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방사통이나 디스크가 아물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허리나 목이 아플 때 학업이나 직업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디스크를 아물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염증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디스크성 통증, 연관통 같은 게 있을 때는 사실은 그 통증을 일으킨 염증은 디스크를 아물게 하는 염증이긴 하나, 그렇지만 그 통증이 너무 셀 때는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는 이 역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2, 3회에 걸쳐서 염증 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면요, 염증은 소염제로 빼는 게 좋습니다. 먹는 약이죠. 소염제에 대해서 다음번에 말씀 자세히 드리고요. 소염제보다 좀 더 강력하게 염증을 빼기를 원하시면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먹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나는 약도 싫고 주사도 싫다, 뭐 이런 분은 이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오래오래 참으면 역시 염증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